변수 영역에서 뭐 측정 기준, 측정 항목들 쭉 있는데 측정 기준에다가 첫 사용자 매체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첫 사용자 소스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 기준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죠. 이 부분에서 이 플러스 표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 측정 기준을 밑에서 그냥 찾아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184개나 되니까 뭐가 조금 많죠. 뭐가 좀 많아서 이걸 그냥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소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 소스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쭉 다 나올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첫 사용자 소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첫 사용자 소스. 자, 트래픽 소스에서 첫 사용자 매체 바로 밑에 첫 사용자 소스를 우리가 이렇게 찾았고 여기 이제 박스에다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오기 누르면 되겠죠. 여기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측정 기준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자, 측정 기준에 이렇게 첫 사용자 소스가 포함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첫 사용자 소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 첫 사용자 소스를 자,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첫 사용자 매체만 지금 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행에 있는 다시 여기 행에 첫 사용자 매체 방금 만든 첫 사용자 소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첫 사용자 소스 오른쪽으로 행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첫 사용자 매체 옆에 첫 사용자 소스가 여기 바뀐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 이 항목이 지금 추가가 됐죠. 첫 사용자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사용자 소스가 이제 추가된 이제 행에 첫 사용자 소스가 추가되어 있는 그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오가닉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싶은 거죠. 나머지 것들 뭐 레퍼럴, 바이두 뭐 이런 것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오가닉 쪽에 대해서만 좀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첫 사용자 매체가 오가닉인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필터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필터 설정은 여기 탭 설정에 맨 아래쪽에 있었죠. 맨 아래쪽에 값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필터가 있으니까 이 필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필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측정 기준 또는 측정 항목 드랍 또는 선택 되어 있으니까 이거 클릭해 주시고 어디서 어떤 항목 중에서 이제 필터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건지 첫 사용자 매체, 첫 사용자 소스가 있는데 첫 사용자 매체 이 중에서 딴 거 CPC, CPC, 레퍼럴 이런 거 빼고 오가닉이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사용자 매체에서 자, 검색 유형은 포함 또는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일치하지 않음, 뭐 시작하지 않음, 포함하지 않음,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있고 다음 정규 표현식과 일치함 이렇게 있으니까 다음 정규 표현식과 일치함 이걸 누르면 되겠네요. 포함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정규 표현식과 일치함 써놓고 붙여놓고 여기다가 정규식에다가 오가닉 자, 이렇게
organic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오가닉이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을 해주겠죠. 자, 적용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첫 사용자 매체에서 오가닉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차이가 이제 정확 일치함이었는데 이것을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 이렇게 써도 똑같네요.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해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지금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필터에서 포함을 집어넣어도 되고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를 넣어도 되고 포함을 넣어도 오가닉이 포함된 다른 문자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는 말 그대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포함은 이 내용이 들어간 거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뒤에다가 오가닉 뒤에 다른 문장이 있거나 오가닉 앞에 다른 문장이 있거나 그래도 그거는 포함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일치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오가닉 푸드 뭐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규 표현식과 일치함을 집어넣어도 지금은 됐었는데 정규 표현식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공부를 할 때 그 가운데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좀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정규 표현식을 쓸 정도는 아니니까 이거는 따로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책이랑 똑같이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에다가 놓고 적용 버튼 눌러서 오가닉이 나오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첫 번째 첫 사용자 매체는 이제 오가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첫 사용자 소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가닉 즉 검색인데 어디를 통한 검색이냐? 구글을 통한 검색이 사용자 수로 보면 새 사용자 수로 보면은 이제 84,000 제일 높군요. 그 다음에 바이두 검색이 8,300. 이 바이두가 중국 거죠.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경로들이 구글 검색을 해서 올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구글 사용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이제 VPN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구글을 쓰기가 좀 어렵죠. 중국은. 이제 그래서 바이두 쪽을 사용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8,000명 정도가 되네요. 2위네요. 그게. 그 다음에 빙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스야, 야후. 이거는 지금 낫셋이니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파트너스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봤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글 검색 엔진 그리고 바이두 검색 엔진 이 두 군데에서 사용자 획득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서 사용자 획득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주력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 자체가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한 번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새 사용자 수 우리는 지금 사용자 숫자에 대해서만 본 거고 새 사용자 숫자 외에 다른 측정 항목들을 좀 보조 지표로 사용을 해서 다른 측정 항목을 보조 지표로 사용해서 구글과 바이두 이 두 개의 검색 엔진이 정말 새로운 사용자 획득에 유리한지를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쭉 봤더니 여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이 1분 16초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 즉 한번 구글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분 16초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이두는 봤더니 참여 시간이 12초네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입니다. 서비스를 12초 동안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연결한 다음에 화면이 나오기까지 약간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12초 만에 이제 세션이 종료됐다라는 얘기는 거의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을 보게 되면 사실상 새 사용자 획득을 위한 노력을 과연 여기 바이두 쪽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좀 걱정이 나름대로 좀 이런 판단이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 획득 보고서를 탐색 보고서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새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매체와 소스를 쭉 찾아봤고 요것들에 대한 그 지표들 몇 가지 지표들을 쭉 살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유리한 매체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뭐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이라는 걸 쭉 보게 되면은 과연 바이두 쪽이 새 사용자는 8,300명이 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바이두 쪽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계속 보기 위해서 들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의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말 신규 사용자가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바이두 쪽에서 검색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다른 종류의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건지 어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그냥 클릭하고 넘어간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 사용자가 사용을 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좀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용자 전체 기간 보고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요. 사용자 전체 기간 보고서 탐색으로 사용자 전체 기간을 볼 건데 자,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모 계정 쪽으로 넘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색에서 사용자 전체 기간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있나요? 사용자 전체 기간이 그냥 여기서 보이면 안 보이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템플릿 갤러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자유 형식, 유입 경로 탐색 분석, 경로 탐색 분석 요 세 개까지는 앞에 있었던 거라서 화면에 보였는데 여기까지 비어 있음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개가 보였죠.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요 네 개가 보였고 세그먼트 중복 분석, 동질 집단 탐색 그리고 사용자 전체 기간 이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사용자 전체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우리가 클릭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전체 기간을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사용자 전체 기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사용자 전체 기간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탐색 분석 페이지에서 사용자 전체 기간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오류가 발생했네요.
예,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그대로 바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계속 오류가 발생할 것 같아요. 계속 오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약간 착오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거를 몇 가지를 좀 바꿔보시면은 지금 나오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진행을 할 때는 잘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선 이제 맞춤 설정에서 이제 전체로 하지 마시고 지난 30일이나 아니면 이번 분기 초부터 지금까지 뭐 지난 28일로 한번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되죠? 자, 여기서 기법을 사용자 전체 기간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봤는데 얘를 자유 형식으로 한번 돌린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사용자 전체 기간으로 한번 이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은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은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왔죠? 사용자 전체 기간으로 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일부 데이터들이 제대로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전체 기간 보고서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 다시 사용자 전체 기간이라고 우리가 넣어놨지만 여기 값이 그냥 총 사용자 하나만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원래 우리가 좀 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건 거죠. 템플릿 갤러리에서 사용자 전체 기간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기간은 있을 거고 사용자 전체 기간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면 값에 총 사용자가 있고 평생가치 LTV, 전체 기간 참여 시간, 전체 기간 거래 요 내용들이 들어가기를 우리가 원했던 건데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이 측정 항목에 있는 이 4개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지워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요 4개 중에서 밑에 있는 것 전체 기간 참여 시간 이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 기간 거래 아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되면은 한번 보죠. 지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죠. 지금 전체 기간 거래하고 전체 기간 참여 시간 요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책을 쓸 때는 문제는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왔을 거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다시 진행을 할 때는 이게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두 개를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은 이제 지금 맞춤 설정을 해놨는데 그냥 지난 28일 이렇게 한 달 정도 해주시고 기법은 사용자 전체 기간이고 아래쪽에 있는 값에서 총 사용자하고 그리고 평생가치 LTV 이게 들어가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TV 평균 안타깝게도 전체 기간 참여 시간하고 전체 기간 거래 평균 요 값들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첫 서비스를 방문하고 서비스를 떠날 때까지 어떤 사용 패턴을 보이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뭐 전체 기간 참여 시간이나 전체 시간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LTV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평생 가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나오지가 않으니까 오가닉 통해서 들어온 경우 이제 LTV 평균 가치가 49.08달러, 즉 이게 수익인 거죠.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49.08달러, 49달러 정도를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전체 기간 보고서를 사용하는 그 이유들이 지금 좀 몇 가지가 조금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측이라는 측정 항목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자,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측정 항목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사용자 전체 기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익 예측이라는 항목이 또 있죠. 이 예측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아래쪽에 구매 확률에 대한 거, 앱 제거 가능성, 예상 수익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의 구매 확률의 평균 요거를 우리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항목의 구매 확률 평균이 하나 들어가겠죠. 이걸 여기 값에다가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구매 확률 평균 값이 이게 시간하고 또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가면 다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네요. 자, 우선 요 내용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 4가 등장을 하고 계속해서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작업 중에 특히 이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같은 경우 구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이런 값들은 쉽게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갈 수 있고 구매 확률 평균 요 값들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면은 기존에 있었던 보고서들이랑은 또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대략 어느 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균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쇼핑몰 운영하는데 우리가 좀 지침을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뭐 나머지 경우들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내용들 쭉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형식 보고서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한 데이터들이 지금 봤던 사용자 전체 기간 보고서에는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돈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전체 기간에 대한 참여 시간이나 전체 기간 거래에 대한 어떤 평균 값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자유형식 보고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그런 측정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특히 돈하고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거의 총정리와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획득 보고서는 사용자가 어디에서 접속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를 얻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보고서입니다. 획득 보고서에는 획득 개요 보고서, 사용자 획득 보고서, 트래픽 획득 보고서가 있습니다. 획득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오가닉,
레퍼럴, 난, CPC, 이메일, 어필리에이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가닉은 검색에 의한 획득, 레퍼럴은 백링크, 즉 특정 페이지, 특정 웹페이지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획득 보고서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획득 개요 보고서, 2번 사용자 획득 보고서, 3번 트래픽 획득 보고서, 4번 탐색 보고서. 4번 탐색 보고서가 획득 보고서가 아닙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1번 검색에 의한 획득을 오가닉이라고 한다. 2번 특정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게 된 경우의 획득을 레퍼럴이라 한다. 3번 나는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거나 즐겨찾기 등으로 들어온 접속이다. 4번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해 유입된 경우는 오가닉으로 처리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유료 광고를 통해 들어온 경우는 오가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